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토론토에 있는 그 도서관에 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곳 중에서도 되게 아름답기로 소문난 레퍼런스 지점에 와 있습니다. 네네. 온타리오 정착 서비스를 맡고 있는 이대진이라고 하고요. 캐노웨하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온타리오 전역으로 이제 유학생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정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움을 전적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리 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베리 지역은 어떤가요? 베리 쪽은 아무래도 이제 토론토에서는 외곽에 있는 이제 소도시긴 한데, 토론토는 이제 아시아인도 많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유입되는 인구들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 토론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외곽 쪽에 있는 소도시 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백인들 이제 비중이 월등히 높은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연환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네. 예. 온타리오주 그 랜딩 서비스 대략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인 또는 이제 가족 단위로 특히 온타리오주로 짧은 뭐 단기 어학 연수가 됐던, 아니면 뭐 대학으로의 어떤 뭐 유학, 아니면 뭐 잠시 체류, 또는 이제 뭐 아예 정착을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삶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랜딩 서비스는 우선 공항 픽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국 전에 렌트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필요로 수반되는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 그 다음에 뭐 온수 탱크에 대한 그런 등록을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오시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여기 현지에서 통용이 되는 운전면허증 ID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통신 서비스, 휴대폰이나 인터넷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현지 계좌 트는 것도 당연하고요. 카드를 또 직접 마련을 해서 손쉽게 내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물품들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녀와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 등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구매, 그 등록과 뭐 보험에 대한 전반 수반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지 오셨을 때 정착에 대한 이제 물품 구매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토론토 렌트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우선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기준으로 토론토의 소위 한인촌이라고 불리는 노스역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가 있는 경우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2,500에서 3,000까지 이제 레인지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가족 인원이 좀 더 많다 그러면 타운하우스 이런 곳은 보통 여기서 보통 100만 원이 보통 추가가 되세요. 그래서 3,000 한 중후반대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족 구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방이 4개 이상 구성되는 이제 대형 주택을 이제 원한다. 4,000불에서 6,000불까지 정말 다양한 이런 구성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해밍턴이나 아니면 뭐 지금 런던 지역 네네네. 그런 데는 지금 물가가 어떻게 렌트비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을까요? 콘도는 확실히 이제 확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주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많이 손님들께서 찾으시는 집 형태가 이제 타운하우스를 거의 대부분 가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가격대가 2,000 한 중반에서 2,000 후반대. 그러니까 토론토로 치면은 콘도 가격이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내가 주택에서 살 수 주택에 살수 있는 있는 거네요? 그 정도. 저희 가족분들은 자녀 무상하신 케이스가 많으니까 거의 타운하우스로 가셨죠? 예,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저희 그 고객분들이 이제 집 계약할 때 가장 궁금한 게 가장 많으시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실제 요즘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매매나 렌트를 할 때 한국과 다른 부분은 월등히 이제 사기는 어쨌든 한국보다는 훨씬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개인을 통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신뢰도가 높고요. 사기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더 리스크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들은 일단은 나라의 어떤 부동산 렌트를 하기 위한 절차와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내가 원하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캐나다는 그런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제안을 하고 집주인이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와 재정 상태를 보고 고르는 상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리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거래는 성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이제 내가 일을 할 때 나를 대표하는 내 부동산 중개인 담당자분을 통해서 믿고 신뢰하고 요구하는 어떤 서류들에 대한 부분만 탄탄하게 준비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원활하게 이제 거래가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내 월세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재정 상황. 예, 재정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직 증명서 아니면 세금 납부 증명서,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해서 통장에 대한 잔고 확인서를 보통 요구하는 편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보통 캐나다 계약은 보통 이제 1년 계약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 연장을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집주인과의 어떤 상의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님들께서 제일 많이 놀라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집 형태 자체가 너무 한국이랑 틀리니까, 특히 한국 분들은 이제 아파트에서 보통 대부분이 생활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캐나다로 오시게 되면은 아파트도 많지만 토론토를 벗어난 외곽 지역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택에서 내가 요구되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교육적으로 본인들이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죠. 실제 그 차량 구매 관련도 이제 문의가 많습니다. 감가상각이 들되려면 좀 새 차를 사라. 진짠가요? yes or no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동차 제조사 어떤 신차가 출고가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물류 이제 대란 때문에 그 이슈가 나면서 1년 전부터 중고차 거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차가 안 들어오니까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더 이제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싱글로 혼자 왔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다르게 가이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자동차 가격은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스포티지나 아니면 뭐 소렌토 정도 급으로 자동차를 간다라고 했을 때 4만 불 정도, 4만 5천 불까지도 가거든요. 그 정도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내가 쓰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험 가격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 2배, 3배 정도까지 보셔야 됩니다. 보통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만 원에서 한 300만 초반 정도까지 보통 평균적으로도 많이 나오시는 편이세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등록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 집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학교 바운드리 내에 가는 학교가 정해지게 됩니다. 내가 A라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A 학교에 TO가 없다. 그러면 캐나다의 교육청 관계자 말씀에 따르면은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넣어주자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철학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통 하냐면 임시로라도 인근 학교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왜 그러냐면 인근으로 가게 되면은 학교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스쿨버스가 또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B로 임시로 배정이 됐다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자리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이제 민족이기 때문에 이곳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착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좀 생활 꿀팁이라든지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한 표현이라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캐나다로 와서 이제 영어권이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밖에 나가서 억울해도 말을 해야죠. 최대한 이제 회화 위주의 어학 공부에 대한 부분을 좀 매진할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내가 오픈이 되고 먼저 다가간 사람한테는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을 또 누군가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주는 곳이 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로 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열고 내가 말과 행동을 좀 오픈을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적응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토론토에서 뵙고 그러니까요. 현재에 대한 얘기 들으니까 네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뭐 정착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뭐 캐너들 통해서도 좋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바로 연락 주셔도 좋고, 현지에 대한 궁금증, 현지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전국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뭐 예산과 그 다음에 어떤 플랜이 있었을 때는 어느 도시가 좀 더 적합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충분한 아이디어가
가이드도 저희는 네, 제공해 네. 줄 수 있을 만큼 이제 아, 경험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믿고 예, 네.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단 네, 예, 그래서 도울 수 있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직접 얼굴 뵀으니까 네네. 만약에 토론토나 온타리오 전역에 오시면 대표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랜딩에 대한 이런 이해도도 있으시고 이제 가족분들 오시면 정말 진심으로 정말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니까 믿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